안녕하세요, 달진입니다. 오늘은 달진TV의 승무원 면접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국내 주요 항공사 기업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강의로 이러한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우선 취업을 준비할 때 우리가 지망하는 회사에 대해 기업 분석도 해보고 공부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내가 지망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도 들어가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이 방대한 자료와 기사를 어떻게 다 외우나 싶기도 하고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은 과감히 버릴 것인지 헷갈리기도 할 겁니다. 또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을 엉뚱하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승무원을 준비하던 한 학생이 대한항공의 기사를 읽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기사를 이해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승무원 면접에도 주요하게 다룰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처럼 기업 분석은 아무래도 외부인의 시선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정보를 정확히 알아보고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별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기업에 근무했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오늘의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무원을 준비하려면 우선 국내에 어떤 항공사들이 있는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내 항공사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승무원 준비생이 항공사 기업 분석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짚어드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기업 관련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답해야 하는지 간단한 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국내 항공사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국내 항공사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풀 서비스 캐리어의 약어인 FSC로 불리우는 항공사와 로우 코스트 캐리어의 약어인 LCC로 불리우는 항공사 두 가지로 말입니다. 먼저 FSC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풀 서비스 캐리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FSC는 목적지까지 승객에게 필요한 모든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항공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내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습니다. FSC는 공항에서 무료 수화물 탁송이나 라운지 이용부터 시작해서 기내에서는 기내식과 음료 서비스, 스페셜밀 서비스, 편의용품 등 목적지까지 모든 서비스가 풀코스로 제공되고 이는 전부 티켓 가격에 포함되어 추가 금액 없이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국제선 그리고 장거리를 주력으로 하는 항공사들이 많고 세계의 다양한 노선을 취항합니다. 또 항공 동맹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동맹체의 항공사와 운항편을 쉐어하거나 동맹 항공사 환승 노선을 개발하는 등 승객에게 다양한 노선 편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FSC는 일반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항공사인 경우가 많아 축적된 경영과 운항 노하우로 다양한 비정상 상황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반면 조직이 크다 보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서 간 협조나 공조가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론 이게 부서 이기주의로 발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회사마다 기업 문화는 현저히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LCC는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승객에게 항공권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항공사를 말합니다. 보통 저비용 항공사라고 알려져 있죠. 국내 주요 LCC로는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등이 있습니다. LCC는 FSC 대비 역사가 짧고 비교적 신생 항공사인 경우가 많은데요. 운영 제반 비용과 서비스를 줄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항공권을 판매하여 항공여행의 대중화를 일으켰습니다. LCC가 운영 제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항공여행에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생각했던 서비스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유료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내식의 유료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간이 넓은 좌석들은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보다는 국내선이나 국제선 단거리 위주의 비행이 많습니다. 또 다양한 좌석 등급보다는 단일 클래스,
모노 클래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FSC의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점차 퍼스트 클래스는 줄이고 이코노미 클래스와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확대 운영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LCC에서도 대형기를 도입하기도 하고 공항 라운지를 운영하는 등 FSC에서 볼 수 있었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 항공업계는 워낙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LCC는 다소 진보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두발 자유, 안경 착용 허용 등 승무원의 처우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하고 대형 항공사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고 가족 같은 분위기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항공사의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의 항공시장은 조금 달라진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 HSC 항공사의 등장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국내에서 HSC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한 상황은 아니지만 해외 시장에선 이미 안정화가 되어 있는 항공사 모델이기도 합니다. HSC는 국제선 장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하고 싶은 소비층을 타깃으로 합니다. 국내선이나 국제선 단거리의 저렴한 항공권은 구하기 쉬웠지만 미주나 유럽 같은 장거리 항공권의 티켓은 FSC 말고는 대안이 없었죠. 이런 점에서 착안해 HSC는 FSC와 LCC 시장에 정확히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 시장과 소비층을 공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는 FSC에서도 퍼스트 클래스를 줄이고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또는 이코노미와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그 비전을 보았을 땐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객실 승무원을 선발하여 큰 화제가 되었던 에어프레미아가 이러한 HSC를 내걸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항공시장은 어떻게 변모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제 2020년 국내 항공사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SC는 두 곳,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고요. LCC로는 총 7곳이 있습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그리고 신규 항공사에 속하는 플라이 강원입니다. 또 50인승 이하의 소형 항공기만 운항 가능하여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로 분류되는 항공사로 하이에어와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가 있는데요.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의 경우엔 2020년 5월 휴업 신청을 한 상태로 현재 대표 홈페이지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객실 승무원을 지망한다면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화물 운송 항공사인 에어인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립 및 운항을 준비 중인 항공사로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립을 준비 중인 항공사가 더 있습니다만 업계에서도 구체적인 정보가 없을 정도인 상태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항공사 기업 분석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 분석은 워낙 양이 방대하고 지원하는 회사마다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처음 기업 분석을 시작하는 분을 기준으로 뭐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부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구분하여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분석을 시작하기로 하셨다면 지망하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사 소개부터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 소개에는 기업의 역사를 시작으로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곳곳의 링크를 전부 클릭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꼭 체크하시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 대략적으로 지망하는 기업에 대한 배경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배경 지식을 쌓아뒀다는 전제 하에 꼭 기억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항공사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직접 홈페이지 곳곳을 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항공사의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몇 년도에 설립되었는지를 시작으로 현재 설립 몇 년째인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겠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작년이 창립 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엠블럼을 공개하거나 50주년 이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역사상 매우 뜻깊은 해였는데요. 같은 해에 고 조양호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원래 계획보다는 조용하게 지나가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설립연도를 아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요. 잘 체크해 두시고 대한항공의 예처럼 기념적인 해라면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진행했는지도 연관지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비전이나 미션, 경영 철학, 인재상 등을 확인하고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항공사마다 비전이나 미션 등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이것들을 달달달 외워야 한다기보다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리고 면접을 볼 때에 내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께 꿈꾸는 사람임을 어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기업이 추구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미션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도 고민하고 마찬가지로 자소서나 면접 등에서 자연스럽게 어필하면 좋겠죠? 다음으로는 CEO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면접에서 우리 회사 CEO가 누구입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배경 지식입니다. 더불어 대한항공은 한진그룹의 계열사고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까지는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였다가 현재 매각을 논의 중인 단계이므로 이 시점 이후로는 아시아나항공의 귀추에 대한 기사를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어디까지나 배경 지식의 일환으로 면접자에게 회사 매각에 관한 민감한 주제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물어볼 리는 없겠습니다만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내용이니 관련 내용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항공기 보유수와 보유 기종은 필수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항공기 보유수는 시시때때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을 보시기 전날 혹은 당일에 이렇게 변동 가능성이 있는 정보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기종은 전부 알아두시되 특히 최근에 도입한 항공기가 있다면 관련한 보도자료와 해당 기재의 특징까지 더불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취향지와 취향지수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루두루 외워두시되 면접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운유하거나 신규 취향하는 노선을 체크해가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취향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항공사마다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는 경우가 많으니 항공사 홈페이지를 자주 열람하는 것을 습관들이시면 좋겠죠. 취향지를 외울 땐 FSC의 경우 워낙 많은 도시를 취향하기 때문에 비행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선 전부 다 외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취향지를 외우실 때에는 미주와 유럽 같은 장거리를 시작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단거리인 중국과 일본의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순으로 접근하시면 외우기에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또 취향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외우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면접에서 나오는 단골 질문, 이를테면 승무원이 된다면 취향지 중 어디에 가보고 싶은가? 대한항공 취향지 5군데만 말해보세요. 신규 취향했으면 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와 같은 질문에 연관지어 준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항공사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탑승 수속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기타 부가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전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서비스는 항공사에서 해당 서비스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대한항공의 한가족 서비스라든가 플라잉맘 서비스와 같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 서비스 명칭과 내용까지 반드시 연결지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항공 동맹체입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는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이고요. 국내 LCC 중엔 항공 동맹체에 가입한 항공사가 없으므로 이 두 가지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이라는 항공 동맹체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또 회원 제도나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으니 회원 제도의 명칭이나 마일리지 사용처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공부하셨다면 이제 각 기업의 주요 사회 공헌 활동이나 보도자료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보도자료는 최소 1년에서 2년치의 기사는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뉴스룸이라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대한항공 보도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홈페이지 하단에 홍보 채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도자료도 앞으로 나올 새로운 기사들은 어떤 내용이 되었든 무조건 다 정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까지의 몇 년치 기사는 다 읽어보기 어려우니 다음과 같은 것들에 해당한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 외의 것들은 선택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로 읽어봐야 할 내용 첫 번째는 바로 수상 실적입니다. 면접에서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 반드시 읽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규 취향지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국민이나 해외 이재민 등의 구호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접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류한 것들 외에도 특별한 이벤트,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공헌 활동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라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전부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경우엔 일회성 이벤트나 한시적 이벤트와 같은 기사는 일단 스킵해도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요. 부수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 중에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있습니다. 면접에 직결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어 쭉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올려두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경우엔 홈페이지 최하단에 링크가 있으니 한 번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정도 공부를 했다면 아마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더 알아가야 할지 스스로 감이 잡히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공부한 기업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면접에서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질문하기보다는 면접자 개인의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대한 자료들을 다 외워야 하는 이유는요. 먼저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아는 것이 모든 취업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만큼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지고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꼭 면접에서 직접적인 기업 정보를 묻지 않아도 내가 답변하는 내용에 기업의 수상 실적을 녹여낸다던가 기업의 역사를 녹여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열정과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기업 정보를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면접관으로 있는 사람보다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혹은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이 때론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업에 관한 정보를 면접에서 활용하실 때에는 어떠어떠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던가 어떠어떠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겸손한 화법을 사용해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정확한 내용을 말한다 한들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하물며 면접자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때로는 면접자가 말하는 기업의 이슈를 결제했을지도 모르는 면접관에게 기업에 대해 단언하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감으로 비춰지기보다는 거만함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기업 정보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어줍지 않게 아는 척을 하기보다는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제가 땡땡항공에 지원하기 위해 많이 준비하고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모로 부족했던 것 같다 라는 식으로 겸손하게 전달한다면 면접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못한다면 그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질문을 받든 능숙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그게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겸손한 태도로 상황을 넘기는 스킬도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참 길었죠? 달진TV를 구독하는 분들 중에선 빨리 면접 답변 요령부터 시작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달진TV에서 추구하는 것은 처음 승무원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타깝긴 하지만 면접 준비에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으니 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여러분에게 좀 더 유익한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강의 업로드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알찬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